자, 네거티브가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4명, 안철수 금태섭 2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붙는 곳에는 지금 정책이 보입니까? 딱 하나 보였죠? 단일화. 아니. 정책 하나가 보이긴 했죠. 부동산. 기억나는 거. 1억 1,070만 원. 1억 1,700만 원. 700만 원. 이자, 그것도 이자예요, 이자. 이거 나경원한테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라고. 머릿속에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중에 공약 기억나는 거 있으면 안철수 뭐가 기억나? 단일화. 그렇지. 안철수는 또 공약이 단일화고. 단일화에 단일화. 검색하면 단일화 나옵니다. 근데 그 단일화가 본선에 갔을 때는 공약이 안 되니까 단일화가 된 후에라면 아무 쓸데없는 거고 나경원이 그러니까 1억 1,700만 원을 걸었던 것 자체가 도움되는 거라고요. 황당하다고만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표는 마음속에 나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경원이 후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1억 1,700만 원이 꼭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 지지자들은 나경원이 그런 공약을 가짜 공약을 통해서 당선되는 게 우선이에요. 머릿속에 나경원을 조금이나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공약이 훌륭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머릿속에 네거티브랄까 이런 논란을 통해서 남겨버린 거예요. 나경원 하면 1억.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피부과. 저쪽에서는 1억 돈 지원해준다 이렇게. 이건 전략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그 앞에 있는 1억보다는 그 강남에 있는 분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들이 있죠.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이라는 거나 종부세 감면을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부세 감면은 국세예요. 국세에 대해서 자기가 관여하겠다. 그 부푼 희망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선되면은 정부와 싸워서 하겠다. 그 전국 통일인데 서울에 있는 뭐 강남 해줄 겁니까? 서울시만 해줄 건 아니거든요. 이거 여기 석공이 나오는 거고 그 1억은 그냥 뒤집어 씌운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지금 사실은 복지는 증세 없이는 복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경원은 절세와 복지를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자기가 뭔데 서울시장 나가면서 그 1년 안에 이걸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거냐. 되게 웃기다는 거죠. 네. 정치인들 말 다 믿으세요. 나나땡이라고 아시죠? 나나땡. 나경원 나오면 땡큐지 뭐.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선거 때가 돌아오면 저는 이명박을 찍었던 저를 반추해 봅니다. 아 잊고 있었는데. 그 제가 왜 그때 이명박을 찍었었나를 계속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뉴스 보는 대로만 보고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미디어를 얼마나 많이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당시에 지금 보면은 이명박이 뭐 국밥 처먹는 거 뭐 이러면 국밥이나 처먹고 가라 뭐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보면 되게 웃긴데 당시에는 그렇지 현대 사장이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 대통령이 된다고 그놈이 현대가 하는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좀 나라를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할 때도 되지 않았나?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한 사회 초년생으로서 이제는 보수 쪽으로 표를 던져도 되지 않았냐 하는 굉장히 얄팍하고 그런 우스운 마음으로 이명박을 뽑았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나경원을 뽑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경원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뽑으면 나도 나경원 맞아요. 정도의 삶을 살 것 같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례를 남겨준 게 진짜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경제 대통령이라고 현대에서 이 사람이 한 것은요 CF 역할이거든요. 격리부장 출신에 그냥 어떻게 착각하면 이 사람 현대를 이룩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어차피 현대의 부속뿐이었고요. 그런 착각을 와서 결국은 건설을 해가지고 부정이 뭡니까? 땅만 팠잖아요. 골재만 하고 하던 거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선례를 안 남긴 거죠. 나경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은 이명박이 왔을 때 그 종부세 다시 반환했잖아요. 다시 주고 그걸 다시 돌이키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고요. 세금 인상을 못해요. 다시 줬잖아요. 근데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고 여러분 시에나 나라에서 가장 재원이 많이 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에서요. 재산세고요. 우리나라
지금 국세에서 가장 많이 그 이익이 나는 거 세원 중 중요한 세가 종합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양도세 두 가지 세원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알겠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분석할 것도 없어요. 지금 안금조가 이기겠습니까? 국힘조가 이기겠습니까? 안금조 A조, A리그. 아, 이 리그는 아니구나. 이건 토너먼트. A조, B조죠. 예. A조가 이기겠어요? B조가 이기겠어요? B조가 이기죠. 비조. 진짜로? B조가 국민의힘 당. 그렇죠. 그쪽 통합할 때는 제가 볼 때 안철수가 그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단일화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안철수 있는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요. 뭔가 계속 내고 브리핑을 하고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면 후보들이 그 스티브 잡스 같이 나와가지고요 그 브리핑을 하잖아요. 무서운 마이크 쓰고 PPT 돌리고 하는 건데 안철수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나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보수 언론은 안철수 단일화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과 오세훈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안철수가 이기느냐 박영선이 이기느냐로 이 대표 주자로 어후 안쪽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나경원하고 오세훈이 나오면 진다고 생각하는 소위 그 보수 세력들이 오히려 안철수를 미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원천적으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비호감성에다가 곱하기 나경원의 비호감성, 오세훈의 비호감성이 버무려지면서 더 이상 확장성이 없다고 느끼는 저쪽 세력들이 봤을 때는 차라리 안철수를 후보로 만들고 입당을 시키거나 향후에 당선 이후에 입당시키고자 하는 전략적으로 몰고 가는 게 흐름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죠. 아까 여론조사도 비슷한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박영선 후보가 나가나 우상 후보가 나가나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긴다고만 생각하면. 그런데 사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언론이 흐름을 가닥을 잡아버리죠. 물줄기를. 저쪽으로 갈 물줄기 이렇게 바꾸는 거는 지금 여론조사와 언론이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안철수 쪽으로 상당히 기우는 듯한 나경원과 오세훈이 막상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당 부분 지지율이 안 오르는 상태. 안철수를 내세워서 어떻게든지 뭐 박영선이나 우상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안철수가 될 가능성도 꽤 높아지고 있어요. 이제 죽음의 비조에서 사실 나경원, 오세환, 오신환, 조은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나경원이 가장 인지도가 높다는 차원에서는 오세훈이 이렇게 헛발질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안철수는 그 어차피 지금 언론에서 안철수를 민다 하더라도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잖아요. 금태섭과의 토론이 2회가 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복병이라고 봐요. 여기서 지난번처럼 아바타입니까 이런 거 한번 해주면 또 금태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건 우리 우정하는 이야기고요. 그건 되게 단순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미지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대선 토론 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갑철습니까 이렇게 했던 것만 기억해서 그렇지 안철수가 이미지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토론 전체를 한 2시간 보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갖고 나옵니다. 말투나 뭐 목소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비호감으로 비판을 받지만 금태섭한테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 토론을 보는 사람들이 금태섭이 하는 말이 안철수가 하는 말이 팩트가 맞는지 제대로 된 선동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다고 금태섭이 아주 훌륭하게 안철수를 막 몇 배 차이로 능가하는 호감형이 아니거든요. 응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게 있잖아. 내가 박영선을 응원해. 저쪽이 안철수를 응원해. 소리 많이 결성해서 붙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 후보가 훨씬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나머지는 정파성이 없는 사람들이 두 후보의 토론을 보면서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안철수 지지하면 박영선하고 토론해도 안철수가 훨씬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응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토론을 못했다 그래서 박영선을 찍는 게 아니라고. 소위 말하면 진짜 한 줌도 안 되는 중도가 그중에 둘이 보니까 박영선이 좀 낫네? 라고 기우는 정도는 있을지언정 성향이 정해지는 사람들은 토론 잘했네 못했네로 그 사람 찍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나와서
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보병이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 보병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를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주호영 같은 경우는 안철수에 대해서 자기가 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지금 뭐냐면 그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자기 있는 힘으로 안 된다고 알고 이게 지금 정치 판을 바꿔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선의 판을 바꿔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도 그러고 다들 이젠 그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안철수가 들어와서의 경선을 하는 거가 유리하고 안철수가 돼도 국민의힘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진짜 지지고 볶고하는 싸움에서 너무 비호감면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저쪽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 분은 국힘조가 이긴다. 그리고 저는 안철수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자고요.